야, 김치녀. 오늘도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먹고 있네? 그만해. 민준이는 지민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래? 뭐 어쩔 건데? 어? 김치소녀? 민준이의 손이 지민이의 뺨을 향해 날아가던 순간 그의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소녀에겐 한없이 느렸기 때문에 간파하는 건 식은 죽먹기였죠. 놀라운 속도로 민준이의 손목을 낚아챈 지민의 이어지는 반격. 소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강원도의 한적한 소도시. 푸른 하늘 아래 넓은 운동장이 펼쳐진 푸른솔 고등학교. 그곳에 서울에서 전학 온 소녀 한지민은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초의 하루. 지민이는 담임 김선아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뛰고 있었죠. 교실 문 앞에서 지민이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교복 치마의 주름을 매만지며 깊은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며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태권도 유망주였지만 여기선 그저 낯선 전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준비됐니, 지민아? 선아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리자 스무쌍의 낯선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일부 눈빛에서는 은근한 적대감까지 느껴졌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교실에 들어선 지민이는 단정한 교복 차림에 검은색 긴 머리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함께할 한지민 학생을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왔고 아직 낯설 수 있으니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요. 선아 선생님의 따뜻한 소개가 끝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민이는 그 침묵 속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창가에 앉은 금발 염색을 한 여학생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고 몇몇 남학생들은 작게 소곤소곤 키득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뒷자리에 앉은 최민준. 친구들에게 뭔가 속삭이며 웃고 있었던 거죠. 야, 네 이름이 뭐라고? 한지모. 아,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그냥 서울 깍쟁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민준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민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어요. 선생님께서 지정해준 맨 앞자리로 향하는 짧은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지민이의 귀에는 누군가가 또 서울에서 왔네 라고 주절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리에 앉은 지민이는 곧바로 책상 위에 깔끔하게 필기구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첫 수업은 체육이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시끌벅적하게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지민이는 선생님이 준 체육복을 들고 여학생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대화하던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지민이는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교복을 벗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체육복을 입는 동안 여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힐끔힐끔 훔쳐보는 것이 느껴졌죠. 야, 쟤 운동선수야? 팔 근육 봐봐. 헐, 서울 애들은 다 저렇게 깡 말랐나? 근데 왜 계속 바닥만 보고 있지? 표정도 없어. 무서워. 속삭임은 점점 커져갔고 지민이는 서둘러 탈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어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새 친구도 왔으니 모두 체조로 몸을 풀자. 일어서 체육 선생님의 지시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했을 때 지민이의 유연함은 많은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특히 다리를 머리 위로 쭉 올리는 동작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대박. 진짜 무슨 고개당 같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서커스단에서 왔나 봐. 킥킥. 오늘은 농구 수업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두 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 두 팀으로 나눠볼게. 민준이, 네가 한 팀 주장하고, 유진아,
네가 다른 팀 주장이야.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민이는 제일 마지막까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진이 팀에 배정되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어요. 지민이는 코트 구석에서 기회를 기다렸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와 그 친구 강혁이는 일부러 지민이에게 세게 공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여기 너도 할 수 있잖아. 서울 깍쟁이. 공이 지민이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민이는 아픈 표정을 감추며 조용히 공을 주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 눈빛 속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민이의 학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빛과 속삭임이었던 것이 이제는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민준이와 강혁이의 행동은 하루가 다르게 대담해졌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지민이는 늘 그렇듯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준 김밥과 불고기가 담긴 도시락이었죠. 지민이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준이와 강혁이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와, 또 이상한 냄새가 나네. 너네 집 음식은 항상 이렇게 냄새 나냐? 민준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강혁이가 갑자기 그녀의 도시락을 확 낚아챘어요. 이게 뭐야? 시커먼 거? 무슨 벌레냐?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강혁이가 도시락을 흔들며 친구들에게 보여주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만 민준이가 도시락을 가로챘어요. 서울에서는 밥 먹기 전에 절이라도 하냐? 자, 절해봐. 그럼 돌려줄게. 민준이가 도시락을 높이 들고 지민이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향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 지민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돌려줘. 지민이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 없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러자 민준이는 비웃듯 도시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김밥과 불고기가 바닥에 와르르 흩어졌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이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고 강혁이는 일부러 음식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지민이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주변의 몇몇 아이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지민이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교복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누군가 물병을 통째로 비워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는 젖은 교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뒤에서 누군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지민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니? 선아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재빨리 사물함을 닫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물병이 샜나 봐요. 선아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키득거리며 서 있는 민준이와 강혁이를 발견했어요. 지민아, 혹시 누가 널 괴롭히고 있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 선생님이 도와줄게. 지민이는 잠시 선아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선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민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렴. 알겠지? 지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 선생님이 떠나자 지민이는 젖은 교복을 가방에 넣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체육복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친구들과 떠들며 하교했지만 지민이는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학교와 반대 방향, 마을 외곽을 향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지민이는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청룡 태권도장이라고 쓰인 간판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장 안은 훈훈했어요. 벽에는 태권도 관련 사진들과 메달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넓은 수련장이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지민아. 나이 지긋한 이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민이의 젖은 머리카락과 체육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 그 녀석들이니? 지민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넌 너무 참기만 한다, 지민아. 네가 가진 힘을 보여줘도 괜찮아. 지민이는 고개를 들어 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관장님, 제가 배운 태권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공격하는 건 무도인의 길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관장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란다. 언제까지 참을 거니?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장 안으로 들어가 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혼자 품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어요.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힘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장 한쪽에서 유나라는 여학생이 지민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이 관장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관장님, 저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디서 저렇게 배웠을까요? 이 관장님은 지민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는 특별해.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강하지.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될 게다. 일주일 후 푸른솔 고등학교에서는 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체육관은 활기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조용히 체육관 한쪽에서 장식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듯 했어요. 자, 모두 모여봐. 오늘은 체육대회 준비물 점검을 할 거야.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학생들이 웅성웅성 모였습니다. 지민이도 장식을 내려놓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모였어요. 선생님은 명단을 들고 각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한지민, 너는 팀 티셔츠랑 응원 리본 준비했니?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곱게 접은 티셔츠와 리본을 꺼냈습니다. 밤새 꼼꼼하게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선생님께 건네려 했지만 갑자기 민준이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그 티셔츠 제가 한번 볼게요. 민준이는 지민이의 손에서 티셔츠를 확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그것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찍 찢어버렸어요. 천이 찢어지는 소리에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미안. 너무 약해서 그냥 찢어지네. 민준이는 키득거렸고 그의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민이는 아무 말 없이 찢어진 티셔츠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최민준,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체육 선생님이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실수였어요, 선생님. 정말 천이 약했나 봐요. 체육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지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괜찮니? 다른 티셔츠를 준비해볼까?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어제 여분을 준비해왔어요. 지민이는 가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었죠. 좋아. 그럼 계속하자. 수업이 계속되었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지민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지민이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어요. 야, 저기 체육복 좀 가져와라. 물 좀 떠와라. 등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지민이가 그것을 해냈을 때는 또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민이는 체육관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와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야, 여기서 뭐해? 니네 동네에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막 들어가도 되냐? 어? 민준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지민이는 조용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나쳐 나가려 했지만 민준이가 그녀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디가? 난 너랑 얘기 중이잖아. 지민이는 민준이의 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의 힘이 더 셌어요. 민준이는 지민이를 벽으로 밀쳤고 강혁이와 다른 친구들이 주변을 빙둘러쌌습니다. 넌 진짜 이상해. 항상 조용하고 웃지도 않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민준이가 지민이의 체육복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민이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이게 서울 스타일이냐? 항상 이렇게 무표정해? 툭툭. 민준이의 손가락이 지민이의 뺨을 다시 쳤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지민이의 눈에 잠시 분노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야, 말 좀 해보라고. 한국말도 못하냐? 툭툭. 민준이의 손가락이 더 세게 지민이의 뺨을 쳤습니다. 지민이의 뺨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결코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같은 반 친구인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와 친구들은 씩웃으며 물러났어요. 진정해. 우린 그냥 대화하고 있었어.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서둘러 지민이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붉게 물든 뺨을 손으로 가리며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고마워. 난 괜찮아. 유나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 넌 쟤들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 지민이는 놀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나 알아. 너 누군지 인터넷에서 봤어. 너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잖아.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과거야.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어. 두 사람이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창문 너머로 선아 선생님이 지민이와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이는 유나와 같이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 더 무거웠어요. 도장에 도착한 지민이는 곧바로 도복으로 갈아입고 혼자 품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강했어요. 마치 오늘의 분노와 슬픔을 모두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이 관장님은 조용히 지민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느냐?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애들이 또 지민이를 괴롭혔어요. 뺨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이 관장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때가 오고 있군. 저녁 무렵 지민이는 도장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민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지민이가 사는 곳은 동네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유학 오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지민이는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태권도 메달들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울에 있는 가족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부모님의 이혼 후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장학금을 받아 이곳으로 유학 온 지 이제 겨우 2달째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민이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지민이는 거실 한쪽에 놓인 훈련 장비들 앞에 섰습니다. 미트, 발차기 패드, 그리고 벽에 걸린 소형 샌드백까지. 서울에서부터 직접 가져온 그녀만의 훈련 공간이었죠. 지민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몸을 충분히 풀고 난 후 그녀는 앞에 놓인 미트를 향해 기본 발차기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속도를 높이며 정확하게 미트를 가격했어요. 하나, 둘, 셋. 지민이는 숫자를 외치며 발차기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비 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동작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오늘 민준이에게 받은 모욕을 이겨내려는 듯 매 발차기에 혼신의 힘을 실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지민이는 샌드백 앞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번에는 연속 발차기와 펀치를 섞은 복합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절도가 넘쳤어요. 국가대표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대회.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지민이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가 그녀의 훈련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1시간의 고강도 훈련이 끝나고 지민이는 바닥에 대자로 누워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몸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박 코치님이었습니다. 지민아, 잘 지내고 있니? 다음 달 국제대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지민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에 답했어요. 네, 코치님,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사실 지민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학교에서의 괴롭힘, 외로움, 그리고 다가오는 대회에 대한 부담감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민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민준이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뺨을 치던 느낌, 주변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왜? 난 가만히 있었을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음 날 아침, 지민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거실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코치님이 짜준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덤벨 운동부터 플랭크, 버피 테스트까지. 지민이는 국가대표답게 완벽한 자세로 모든 동작을 소화해냈습니다. 땀에 젖은 운동복을 갈아입고 샤워를 마친 후 그녀는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 지민이는 오늘은 조금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이의 괴롭힘을 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참아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강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인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학교에 도착한 지민이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유나와 마주쳤어요. 안녕 지민아. 오늘 기분은 어때? 유나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유나는 지민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점심시간에 같이 먹을래? 내 친구들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지민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항상 혼자 점심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수업이 시작되고 지민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지민이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지민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책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점심시간, 지민이는 유나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친구들은 지민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으로 지민이는 학교에서 누군가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지민아, 너 진짜 태권도 국가대표였어? 유나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민이에게 쏠렸어요. 지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랬었어. 와, 대박, 대단하다. 근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지민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선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 유나는 지민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너무 참지 마. 너의 힘을 보여줘도 괜찮아.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권도 국가대표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민준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업이 끝나고 지민이는 여느 때와 같이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유나와 친구들과 함께한 점심시간 덕분이었죠. 도장에 도착한 지민이는 이 관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이 관장님은 서연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지민아.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이 관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지민이를 바라보았어요. 허허,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자, 오늘은 다음 달 대회를 위한 특별 훈련을 시작해보자. 지민이는 도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몇 학생들이 훈련 중이었어요. 유나도 있었죠. 유나는 지민이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민아, 이리 와. 오늘은 너의 시범을 보고 싶어. 지민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뭘 보여줄까?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지민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나가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태권도 품새를 완벽하게 선보이는 지민이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학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품새가 끝나자 도장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엄청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환호성을 지르며 지민이에게 달려왔어요. 믿을 수가 없어. 너 진짜 대단해? 지민이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인정받는 기쁨이었어요. 이 관장님은 지민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내 실력은 여전히 보석처럼 빛나고 있구나. 이제 그 빛을 숨기지 마라.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보였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른솔 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로 향하고 있었고, 복도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어요. 지민이도 평소처럼 조용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지나가는 몇몇 학생들이 지민이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봐, 저 애가 그 전 학생이래. 진짜 태권도 선수라던데? 지민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나의 친구들이 말했을까?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려진 걸까? 지민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녀에게 확 쏠렸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호기심,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지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향했어요. 그때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내가 친구들한테 내 이야기를 했는데 소문이 금방 퍼진 것 같아. 지민이는 놀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혹시 화났어? 지민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언젠간 알려질 일이었어. 수업이 시작되었고 지민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여러 학생들이 지민이에게 다가왔어요. 너 진짜 국가대표야? 태권도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어?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지민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서울에서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이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지민이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민준이와 강혁이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지민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특히 민준이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민이는 유나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 테이블로 와서 인사를 하기도 했고 몇몇은 멀리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민준이와 강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민이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망설임 없이 직진했어요. 민준이는 지민이의 앞에 서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진짜였어? 너 무슨 닌자 같은 거라며? 지민이는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태권도 선수야. 닌자 아니고. 민준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꾹 참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강혁이와 함께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유나와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지민이는 선아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지민이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선아 선생님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지민이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유나가 내게 와서 내 이야기를 해주더구나. 그래서 직접 찾아봤어. 선아 선생님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지민이를 바라보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대단한 선수인데. 지민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선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선아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지민아, 난 네가 걱정돼. 민준이와 다른 아이들이 널 괴롭힌다는 것도 알고 있어. 지민이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제가 할 일을 알고 있어요. 학교를 나선 지민이는 여느 때와 같이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다음 달 국제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정식 훈련을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도장에 도착한 지민이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온박 코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지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코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곧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코치님, 어떻게 여기에? 박 코치님은 지민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다음 달 대회가 중요하니까 직접 와서 네 훈련을 돕고 싶었어.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코치님의 얼굴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의 외로움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지민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국제 태권도 대회 결승전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민이는 완벽한 품새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힘차고 정확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지민이는 강력한 상대를 만났지만 놀라운 기술과 정신력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죠. 믿을 수가 없어. 유나는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영상을 저장하고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모두가 지민이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학교 내에서 지민이의 정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몇몇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도장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와 강혁이는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민준이는 자신이 괴롭히던 대상이 사실은 유명한 태권도 선수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지민이를 직접 괴롭히는 대신 그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걔 약물 복용해서 메달 딴 거래. 사실은 서울에서 사고 쳐서 여기로 쫓겨난 거라던데?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이 학교 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그 말들을 듣고도 평소처럼 조용히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활화산처럼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민이는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도 유나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 기분 어때? 유나가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옅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다음 주 대회 준비하느라 좀 피곤하긴 하네. 식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민이는 항상 그렇듯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열었어요. 오늘은 불고기와 김치가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박 코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죠. 두 사람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와 강혁이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야, 김치녀. 오늘도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먹고 있네. 지민이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건 김치야.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민준이는 비웃으며 계속해서 지민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넌 무슨 대단한 태권도 선수라며. 근데 왜 서울에서 쫓겨났대? 뭐, 사고 쳤냐? 지민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적 없어. 거짓말. 퍼뜨리지 마. 민준이는 지민이의 반응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 했어요. 아, 역시 그렇구나. 불쌍한 고아 닌자. 지민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참으려 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지민이의 목소리는 작지만 강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지민이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개밥이냐? 너네 집에선 이런 걸 먹어? 그리고 민준이는 도시락을 확 잡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만하라고 했어. 지민이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민준이는 도시락을 흔들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불고기와 김치가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어요. 식당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민이의 눈에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지민이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 민준이는 지민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래? 뭐 어쩔 건데? 닌자 소녀? 그 순간 민준이의 손이 지민이의 뺨을 향해 매섭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눈 깜짝할 새였죠.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녀는 민준이의 손목을 단단히 잡은 채 나직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민준이는 분노에 차서 다른 손으로 지민이를 치려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그의 의도를 미리 읽은 듯 몸을 살짝 틀어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손목을 잡은 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칸데 식당 안의 모든 학생들이 하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민준이는 강혁이에게 소리쳤고 강혁이가 지민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지민이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옆으로 피하고 한 번의 간결한 발걸기로 그를 제압했어요. 강혁이도 민준이 옆에 나란히 누워버렸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은 그야말로 입을 떡 벌린 채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이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기며 천천히 말했어요.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멈춰주길 바랐을 뿐이야. 그때 선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민준이와 강혁이 그리고 서 있는 지민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선아 선생님은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에게 다가갔어요. 지민아, 교장실로 가자. 민준이랑 강혁이도. 지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와 강혁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낑낑대며 일어났어요. 세 학생은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에서 지민이는 차분하게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민준이와 강혁이에게 당했던 괴롭힘, 오늘의 사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전에 말하지 않았니? 선아 선생님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는 자기 방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격하지 않고 최대한 참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최민준, 이강혁, 너희는 일주일간 정학이다. 그리고 지민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 민준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교장실을 나갔고 강혁이도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지민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민아, 네가 보여준 자제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선생님들에게 말해주렴.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지민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모두 수업으로 돌아간 시간이었죠. 지민이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준이와 강혁이를 제압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그런 소동이 벌어진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사물함 앞에 도착한 지민이는 문을 열고 체육복을 꺼냈어요. 다음 수업은 체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체육 수업에 참여할 기분이 아니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건실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실 문을 열자 보건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지민이 아니니? 무슨 일이야? 지민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좀 아파서요. 잠시 쉬어도 될까요? 보건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민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열은 없는데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식당에서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문이 이미 교직원들에게까지 퍼진 모양이었어요. 조금만 누워 있을게요. 보건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지민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민준이의 도발 도시락을 던진 순간, 그리고 자신이 그를 제압한 순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일어났어요. 그때 보건실 문이 빼꼼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민아, 괜찮아? 지금 온 학교가 네 이야기로 떠들썩해. 지민이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유나는 그녀 옆에 앉으며 신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믿을 수가 없어. 민준이랑 강혁이를 단숨에 제압했다며? 다들 네가 무슨 영화 속 히어로 같다고 난리야? 지민이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 그냥 멈추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유나는 지민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아. 하지만 네가 한 일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민준이 같은 애들은 누군가 한 번은 맞서야 했어. 지민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의 말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지민이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한지민 진짜 멋졌어. 드디어 최민준이 혼쭐이 났네. 속이 다 시원하다. 학생들은 환호하며 지민이를 반겼습니다. 그동안 민준이의 횡포에 알게 모르게 시달렸던 학생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지민이는 부끄러운 듯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소녀가 수줍게 말을 걸었어요. 나 정수빈이야. 한 번도 제대로 인사 못했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지민이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간의 폭발로 인해 그녀의 학교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방과 후 지민이는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코치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관장님과 박 코치님이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들었다. 지민아, 오늘 있었던 일. 박 코치님이 말했어요. 지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관장님이 허허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선아 선생님이 전화하셨단다. 네가 얼마나 자제력을 발휘했는지 전부 말씀해 주셨지. 지민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치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네가 보여줬구나. 지민아. 박 코치님이 지민이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토닥였습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데만 힘을 사용했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도인의 정신이란다. 지민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코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훈련하자. 다음 주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지민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민이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그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지민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는 평소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에 도착하자 선아 선생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두 사람은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놀랐을 텐데. 넌 정말 잘 대처했어. 민준이와 강혁이는 정학 처분을 받았고 앞으로 너희 반에서 다른 반으로 옮기게 될 거야. 지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민준이 부모님이 오셔서 너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동안 아들의 행동을 전혀 몰랐다며 많이 미안해하셨단다. 지민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의 잘못된 행동이 멈추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대회 때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면 어떨까? 많은 학생들이 내 실력을 직접 보고 싶어 하더구나. 지민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선생님. 제가 할게요. 선아 선생님은 지민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지민아. 절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 교실로 향하는 지민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활짝 피어났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이었어요. 체육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푸른솔 고등학교의 운동장은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각자의 팀 색깔에 맞는 티셔츠를 입고 응원 도구를 준비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분주히 대회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지민이는 교실에서 체육대회 티셔츠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 긴장되어 보였어요. 오늘은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유나가 다가와 지민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긴장돼? 지민이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인 적은 별로 없어서. 유나는 힘차게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두 사람은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팀별로 모여 있었고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도 관람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팀으로 향했죠.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끝나고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이도 릴레이, 줄다리기 등 여러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녀의 민첩한 움직임과 뛰어난 체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지민이를 응원하며 그녀의 이름을 외쳤어요. 한지민, 한지민, 한지민. 점심시간이 되었고 학생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팀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지민 학생? 뒤를 돌아보니 민준이와 그의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은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민 학생. 우리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요. 민준이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지민이를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를 괴롭힌 거. 정말 미안하다. 내 행동이 정말 나빴어. 지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지민이는 천천히 일어나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나도 화내서 미안해. 민준이는 멋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지민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부모님은 안도의 표정으로 두 학생을 바라보셨습니다. 지민 학생, 우리 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태권도 시범. 정말 기대하고 있단다. 브랜든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와 그의 부모님이 떠나자 유나가 지민이에게 달려왔어요. 대박! 최민준이 사과했어.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지막 순서인 특별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안내했어요. 자,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 특별한 학생 한지민 양의 태권도 시범을 보겠습니다. 한지민 양은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력이 있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민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녀는 이미 새하얀 도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박 코치님과 이 관장님도 관람석에서 자랑스럽게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죠. 넌 할 수 있어. 지민아, 박 코치님의 응원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지민이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습니다. 복잡한 태권도 품새를 완벽하게 선보이는 지민이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품새가 끝나고 지민이는 격파 시범으로 넘어갔어요. 이 관장님이 준비해온 송판들을 높이 쌓아두었습니다. 지민이는 잠시 집중하더니 기합 하는 날카로운 기합 소리와 함께 한 번의 발차기로 5장의 송판을 동시에 격파했어요. 쩍! 관중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지민이는 창작 품새를 선보였어요. 이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것으로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그녀만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지민이의 몸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그리고 고립에서 화합으로 변화하는 그녀 자신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유나와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왔고 선아 선생님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대단했어. 믿을 수가 없어. 완전 프로야. 학생들의 칭찬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어요. 박 코치님과 이 관장님도 다가와 그녀를 힘껏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지민아, 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이었어. 박 코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민이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지민이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학교를 나섰습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인정받은 것이죠. 지민아, 우리 시내 가서 떡볶이 먹을래? 유나가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선아 선생님이 학교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맺혔어요.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지. 선아 선생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자가 가장 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란다. 햇살 가득한 봄날, 지민이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전학생이 아니라 푸른솔 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이자 모두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나는 밤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